네, 안녕하세요. 만두요시입니다. 최근에 4월 달에 또 한성에서 가성비 노트북 많이 만드는 한성에서 대거 신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한성에서 쏟아낸 이 신제품 관련해서 잠깐 분석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번에 출시한 한성 제품군들이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무게도 무게고 성능도 그에 준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자, 우선 가격은 높은 것부터 낮은 거 순으로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CPU가 i7, i5, i3 그리고 그냥 펜티엄 CPU까지 다 망라되어 있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지포스 1070도 달려있는 게 있는데 그래픽 같은 경우는 최낮은 급으로 우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싼 게 좋은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씩 총 5가지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140만원대 제품인데요. i7 87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이 말인즉슨 얘는 데스크탑 CPU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스크탑 CPU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FHD 15인치 디스플레이에 IPS 패널, 패널은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을 정도로 괜찮은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기가 램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뭐 추가 가능하니까 문제 안 되고요. 지포스 GTX 1060 달려있고 6기가짜리로 뭐 USB-C 타입도 달려있고 다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거 한번 보시죠. 과거 7세대 노트북에 적용된 가장 좋은 CPU는 대표적으로 이제 7700HQ가 대표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HQ 모바일용, 노트북용 제품이다 보니까 데스크탑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주류를 이뤘던 CPU입니다. 그래서 이 CPU랑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차이가 엄청나요. 50% 이상의 차이가 나요. 당연히 데스크탑 CPU니까 퍼포먼스가 좋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전반적으로 CPU 성능을 보면 얘가 벤치마킹 성능이 15,000대가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 7,000대로 시작하는 7세대 CPU 그 어느 것을 비교를 해봐도 정말 막강한 성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들어간 제품들이 보통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의 제품 군임을 제외시키면 그 어느 CPU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청난 성능이죠. 예. 솔직히 지금 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품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계에서는. 단, 대탑 CPU를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열 제어가 제대로 안 돼서 클럭에 대한 저하 혹은 뭐 팬소음이 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 필드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필드에 있는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갖고 있는 한성 컴퓨터에 들어간 것도 그 펜티엄 CPU거든요. 일반 데스크톱. 그래서 펜 소리가 우렁차긴 해요. 제가 이거는 펜 소리 소음 테스트 한 거는 제 동영상 마지막에 추가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름 우렁찬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로틀링 관련 동영상 또 이 우측에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면서 스로틀링이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괴물이에요. 성능만을 봤을 때는 얘를 따라온 노트북은 일반적인 뭐 제논이라든지 i9을 장착한 노트북이 아니고서는 따라올 게 절대 없습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140만 원대라는 거, 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다음 제품 한번 보시죠. 다음 제품은 i7 8750H가 달려있어요. 이 말인즉슨 얘 같은 경우는 노트북 CPU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7세대 7700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얘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성능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만원 낮아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H 이 모델을 보면 12,000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벤치마킹 점수가. 그거는 HQ에 비하면은 거의 4,000 이상이 높은 수준입니다.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7700HQ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8, 9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성능이다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좋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음으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게이밍 노트북을 비교한다 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입니다. 다음은 i5예요. i5로 내려왔어요. i5를 i7 7700이랑 비교했어요. 당연히 얘도 데스크탑 CPU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직도 7700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심지어 i7 동급 나온 이 8750보다도 실제 벤치마킹 점수로는 더 나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은 7750이 12000대였죠. 그리고 얘가 i5 8400이니까 8400 보시면은 400 어디니? 네. 11000대예요. 수치상으로는 얘가 더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용자들이 벤치마킹한 데이터 결과를 누적한 결과로는 얘가 더 나은 걸로 지금 i5 8400이 조금 더 나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더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게 많아지면 또 차이 날 수 있긴 하지만 이 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또 엄청나죠. 30만 원에서 거의 40만 원대가 떨어져요. CPU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 지포스도 1050이 이제 장착되면서 발생하는 차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괴물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i3로 내려왔어요. i3 8100입니다. 8100으로 내려와서 벤치마킹 테스트 결과 또 7700HQ랑 했습니다. 얘가 더 좋은 걸로 나와요. 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네. 자,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벤치마킹 점수도 한번 보시죠. 8100입니다. 아이고. i3 8100. 얘가 8000대 벤치마킹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7700HQ 같은 경우는 8800입니다. 약 10% 정도 얘가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받은 벤치마킹 점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들이 직접 실시한 그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감안을 해주시더라도 이 7700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 7700HQ 최저가 제품이 동일한 제품이 80만 원대거든요. HQ 그리고 이제 GTX 1050이 달려있는 게 이것도 한성이네요. 그런데 얘는 78만 원이라는 거, 2만 원 정도 더 싸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성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만약에 모바일 환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저전력 CPU를 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7700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 위에 있는 애들은 7700이랑 비교하는 게 솔직히 조금 비교 대상이 잘못되긴 해요. 근데 어차피 과거에 7세대 가장 강력한 CPU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교를 굳이 한 거고, 얘를 비교를 하면 거의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이 8100 제품을 이용하느냐 혹은 7700HQ 제품을 이용하느냐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예, G5400 이라는 펜티엄 CPU예요. 얘는 2코어의 4스레스를 갖고 있는 제품인데 얘도 7700을 비교했는데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사용자가 많이 없어서 유저가 7명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9만에 육박하는데, 그래서 조금 치료수가 부족해서 나온 문제 결과일 수도 있긴 한데,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7000HQ가 8800이었죠. 8800이고 얘가 5400 G5400을 하면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8000도 안 되고 거의 5000대야. 성능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보다 거의 유사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7300HQ 모델이 있거든요. 7300HQ 모델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7300HQ 한번 볼까요? 7300HQ
이거 분명히 팬텀이 더 좋다고 나올 건데 3% 조금 더 낫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G5400보다 더 나은 성능 CPU를 갖고 있는 게 맞고요. 뭐 클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높긴 하지만 2코어에다가 4스레드고 얘는 4코어에다가 4스레드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인데 나머지 부분도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런데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선 그 비교 동영상은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요번에 솔직히 한성이 보니까 그 데스크탑 CPU를 노트북에 많이 장착하고 제품을 내보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열 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고민하고 기술력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다른 이유로 봤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노트북 중에 얘를 능가할 수 있는 제품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제끼더라도 솔직히 이 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정말 괴물을 내놨습니다. 한석. 예, 잘했어요. 예, 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무튼 만약에 강력한 PC들을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이 한석에서 나온 신제품들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끝나고 이 제 노트북에서 나오는 소음 녹음해서 한번 그거는 같이 붙여 넣어 드릴게요.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상 만대여씨였습니다. 그럼 뿅.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한성 노트북입니다. 해당 CPU는 그 펜티엄 일반 그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데스크탑용 CPU고요. CPU는 B980 2.4기가 좀 오래된 모델입니다. 지금 일반 아이들 상태고요. 아이들 상태에서 얼마나 소음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예, 조용하신 걸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이쪽 펜 쪽에 됐을 경우 소음입니다. (30dB) 전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4K 동영상을 돌리면서 시스템 부하를 좀 주면서 팬 소리가 최대로 치달았을 때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팬 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영상은 음소거하겠습니다. 부하를 더 주기 위해 유튜브 채널 하나 더 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대서 지금 팬 소음이 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정도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긴 큽니다. 크긴 큰데 뭐 팬 소음 자체가 그렇게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라서 고주파음 같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동영상 머시처럼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라서 아까 보셨다시피 가장 높게 나오는 수치가 한 50dB 전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카페에서 하는 그런 대화 소리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펜에 직접 대고 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 환경에서는 이 정도 되겠죠, 거리가. 이 정도. 그냥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은 백색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개인마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 해당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성 노트북의 데스크탑에서 발생하는 팬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뿅!